안 들리는데요, 잘. 원장님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안 들리세요? 네, 끊기네요. 불안정해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예. 잠깐만. 지금 여기에 인터넷을 잠깐만 봐볼까요? 지금 조금 이렇게 조금만 좀 해볼까요? 조금 더 하고. understand what it is you're getting yourself into. 그래요. 지금 그 처음에 했던 거하고 그죠? 그죠? 좀 나에 대해서 그죠? 내 자신에 대해서 왜 S란 얘기 왜 이게 가장 키 포커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이 내용. 네, 사실상 제가 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까 그 검토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상당수가 좀 나와 있긴 한데, 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카스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고 유카스 이제 해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음, 참고하시는 게 정말 기본이 됩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지원하는 대학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케임브리지 의대에 지원한다 하면은 또 케임브리지 의대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프라이머리 하는 그런 대학이다 하면은 거기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써야겠죠. 음, 음. 그러니까 그, 거기서 정확히 어떤 모듈 내지 페이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거 코스를 구성을 했는지 그런 거랑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맞게 쓰시는 거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학교 교수님 만나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그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처음에 I로 시작을 했고 U로 했고 왜 했던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좀 진부하거나 나한테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누구나 썼을 법한 왜 이런 얘기는 쓰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매번 다시 써보는 거죠. 매번 그래서 어떤 뭐 수화수 교수님 만났는데 한 얘기가 자기소개서는 100번을 다시 쓰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이게 내 얘기인가? 내가 실수로 이걸 쓰고 내가 스스로 감동이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사실 이 자기소개서가 결국엔 대학에서 성공이라든지 뭐 사회 성공? 네, 이런 것까지 좀 연결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파운데이션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뭐 은퇴 학생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사실은 그 파운데이션 하면서 고정이 되는 부분이 되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수가 있긴 하는데 내가 뭐 엘레벨을 했다라고 해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지원한다, 의대를 지원한다, 약대를 지원한다. 그다음에 뭐 파운데이션 하지 않고 이제 뭐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한국에서 좀 지원한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거든요. 예. 근데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뭐 생각을 깊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뭐랄까 이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을 좀 모르고 가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그래서 하지만 지금 내가 그저 지금 약대를 예를 들면 9월에 파운데이션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왜 약대를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순수하게 뭐 약사가 좀 뭐랄까 안정적인 직장이고 뭐 취업이 잘 되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보면 사실 대학에서 공부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왜 이걸 좋아하지?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왜 어떻게 사회를 기여하지? 깊이 생각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뭐 그런 워크 스페이스도 해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대학교 교육도 훨씬 좀 더 뭐랄까 좀 재밌게 그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어 했던 걸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네라고 하면서 매 시간마다 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 뭐 나머지 그죠? 뭐 질문이 좀 많진 않으니까 그 네. 약간 좀 아, 뭐 좀 일찍 끝내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 하던 거 20분, 마무리 30분? 할까요? 아니면은 예, 아까 그거 좀 마무리를 할까요? 예. 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끝냈었죠. 예.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질문이 좋아하는 영화야 간단하게 말했을 때 그러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인터스텔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인터스텔라.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면은 왜라고 했을 때 그냥 재밌기 때문에 재밌으니까. 그 다음 이제 중급이라고 써놨는데 과학적인 내용이고 박진감 넘치기 때문에 좋아한다. 더 나아가면은 평소에 물리적 개념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음향 효과내 가슴 울리는 스토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음, 네,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평상시에 왜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해보고 해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쓸 때. 그래서 근데 한국 샌드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한 이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퍼스널 스테이먼트도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흥미로우니까 관심이 생겼다. 그냥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경우에 좀 한국인들 보면은 그렇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해요, 제가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봤을 때 사고력에 대한 거잖아요. 사고력에 대한 건데, 사고력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테고리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가 되게 방대하다고 했을 때 이거를 카테고리 말 그대로를 형성을 해서 분류하는 거죠, 분류. 그래서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옥스퍼드 면접이라고 해서 지금 사진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어차피 이 강의가 대공개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출처 안 남기고 퍼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이게 지저스 칼리지인가 뭔가 그럴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뒤에 이런 책이 꽂혀있는 뭐라 하죠? 책장은 없었고, 좀 더 모던한 느낌의 그런 방이었습니다. 크기는 막 비슷했던 것 같고, 두 분 들어오신 건 똑같고. 그래서 한 분은 이렇게 조금 온화한 분이었고, 한 분은 이렇게 냉정한 분이었고, 이것도 좀 비슷했고, 뭐 쓰시고 막, 예, 예. 한 분은 막 끄덕거리고, 반응도 해주시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와 옥스퍼드 면접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대요. 지리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면접관을 참석한 교수가 책상에다가 책상 있죠. 다양한 색과 모양의 구슬 뭐 내지 비슷한 거를 던져놓고 이걸 정리하라고 했대요. 이 의도가 무엇이냐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직접이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능력 체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냥 기본적으로 옥스퍼드 캠브리지라고 치면은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한 일주일에 뭐 많게는 4개씩 씁니다. 많게는. 근데 거기에 이제 각 에세이당 읽어야 될 뭐 논문과 책이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내고 정보를 처리하고 융합하고 그걸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막 정보를 수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필요한 자리다가 딱 필요한 정보를 끌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일러스트레이션 들어간 거 보셨을 때 이게 파란색 여기다가 구슬이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집어넣고 초록색 여기다가 집어넣고 혹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분류 방식은 색깔별이 아니다. 그냥 모양 단위이다 했을 때는 네모만 여기다가 집어넣고 세모만 여기다가 집어넣고 플러스만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머릿속에. 네, 그래서 머릿속에 정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말하기 쓰기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적합하게 끄집어가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상위, 중위, 하위 카테고리라고 했을 때 아시아, 유럽, 남미 그다음에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가 여기서는 이제 중이죠. 아시아에 해당하는 건 한국, 일본이고 유럽에 해당하는 건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해서 분류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카테고리는 또 한국에서 서울, 부산 이게 막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되고 상위 카테고리, 중위 카테고리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예시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에세이를 쓸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퍼스트리, 세컨드리, 서들리 막 이런 식으로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울증의 the causes of depression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들이라고 했을 때 뭐 심리적인 이유 아니면 뭐 바이오케미스트적인 이유 혹은 뭐 비헤비어럴적인 이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그 같은 층의 같은 레벨에 있는 카테고리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를 가져가지 처음에 시작은 바이오케미스트를 해놓고 갑자기 하이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걸로 치면은 에세이에서 그 분류를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도 하는데 첫째로 아시아로 시작해놓고 둘째 그다음 유럽 갔는데 그 다음에 남미가 오는 게 아니고 쌍팔로가 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이해 가시나요 지금? 잠깐 좀 놓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카테고리를 단순히 이렇게 대륙별로 하고 그 다음에 대륙에 적합한 국가 그 다음에 도시 이렇게 레벨화 해가지고 또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야 에세이를 쓴다거나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우울증의 종류 그 원인이 3가지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여야 그 레벨에 맞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해놓고 막 의식의 흐름대로 쓰다 보면은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에세이 대륙별로 이제 말한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첫째 아시아에 대해 말해보고 둘째 유럽에 대해 말해보는데 정리가 안 되고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은 셋째 말하다가 갑자기 대륙이 아니고 도시 쌍팔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은
이 상위 카테고리로 시작을 했으면은 이대로 그냥 계속 가야 돼. 이대로. 이렇게.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아니, 내려가는 거야, 이게. 갑자기. 예. 혹시 이해 가시? 예. 네. 충분히 이게 그냥. 되게 중요해요, 사고력을 얘기할 때.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옥스퍼드에서 면접을 주는 거고, 이게 그냥, 음, 당황하게 하려고 막 던져놓고 테스팅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사고력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뭐랄까,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음, 스펙트럼. 아, 이것도 그 학생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좀 한국인들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트럼하고 바이너리로 크게 봤을 때, 바이너리는 0 아니면 1, yes 아니면 no예요. 혹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yes 들어놓은 게 뭐 진보 아니면 보수, 정치로 봤을 때. 그래서 A가 있을 때, A거나 not A로만 단순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히 우울증이거나 완벽히 우울증이 아닌 게 아니고, 스펙트럼 0점에서 100점까지 했을 때, 50커트라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심한 우울증, 그냥 마일드한 우울증, 아니면은 그냥 우울증의 경계선, 아니면 우울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울증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우울증에 가깝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 사람은 그냥 우울증이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네. 우울증이다 그래서 아니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스펙트럼적인 왜 이런 부분이 대부분 에세이라든지 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될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좀 흑백 이건 맞다 틀리다 뭐 네. 네가 맞으면 이쪽은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네. 거였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은 그죠 경계선이라든지 그 정보가 네. 있다라는 거죠 모든 네. 에세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은 뭐 네. 심지어 사이언스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그죠? 예시도, 디프레션도 사이언스에 대한 예시인 거고, 예. 심지어는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성별에 대한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 남녀 그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어떤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인 것 치고 굉장히 약하고, 이게 단순히 호르몬만이 아니고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생식기 형성도 마찬가지고 되게 음, 스펙트럼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음, 어떤 경우는 남자인데 사실 여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신체 형성이 음, 되어 있고 막 이래서 타고 들어갈수록 이게 단순히 그냥 성별만 놓고 봐도 남녀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음, 이게 좀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음, 훈련이 돼야 되고. 그래서 IELTS만 봐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어느 정도로 동의 혹은 비동의하느냐. 단순히 너 동의하니 안 하니가 아니에요. strongly agree 하거나 그냥 아니면 그냥 적당히 동의하거나 비동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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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니까 좀 좋아하실 법한 얘기를 들자면은 요즘에 예를 들어서 MBTI 있잖아요. 되게 유행이잖아요. 사실 MBTI의 근본적인 문제가 엄청 크리티컬하게 있는데 이거를 양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E, 얘는 I, 얘는 F, 얘는 음, T. 음,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 근본적으로 그렇게 양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얘는 이 성향이 강한 편, 얘는 약한 편, 얘는 중간 정도인 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MBTI가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 많은 이유는 그런 식으로 양분화 시켜가지고 뭐죠 ES, 뭐 FJ 이런 식으로 나눠서 캐릭터화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분화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파기하는 순간 인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어, MBTI도 사실은 되게 좀 크리티컬하게 이벨리에이트 하면서 접근을 해서 좀 활용을 하면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좀 소모되는 형태가 굉장히 뭐랄까 그런 식으로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양분화해서 막 뭐랄까 카테고리화 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있을 때 not A가 또 B를 의미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진보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보라고 해도 덜 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이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현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진보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음, 이해하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정말 많은 말씀하십시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네, 캠브리지에서 1대1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에세이를 네, 제출하고 1대1 수업을 하고 뭐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답변을 하는데 그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유급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식의 왜 그 답변이 좀 요구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인데 왜 중간에 유급을 하고 뭐 그러는 건지. 그거는 근데 좀 별개의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지금 하는 게 사고력 문제인데 사고력 문제 자체가 막 이게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만둔 사람은 없고요. 다 잘하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그 중에서 또 잘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라서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레벨을 확 올려가지고 학교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에서 그냥 지쳐버리는 거죠. 쳇바퀴를 막 돌리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발생을 해서 음, 쉬겠다고 하면은 그 쉬는 게 그냥 영영 나가버리는 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음, 많고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게 또 단순히 학업적인 문제 외에도 막 보면은 되게 좀 대외적으로 나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한다. 이제 뭐 디베이팅 클럽도 나가고 무슨 다른 거 뭐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그 현장에 막 슈퍼먼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나는 그렇게 공부만 하는 그런 너드가 아니고 되게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천재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는데 보고 있으면 이게 되게 스트레스기도 해요.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 나도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공부도 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주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프레셔가 가해지고 네. 예. 그럼, 그래서 그럼, 이제 예.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뭐 예.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예. 수업에 따라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보통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따라가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뽕을 뽑는 거죠. 그때까지 막 엄청 굴려놓고 대학 들어오니까 이게 진 빠져버리는 거죠. 혹은 음, 그냥 어떤 경우는 그냥 거기까지의 재능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재능인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좀 대학 교실에서는 따라갈 정도의 이제 좀 뭐랄까 그릇이 아닌 거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정말 개인적인 이유가 발생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집안 문제 가미가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그래서 이거를 케어하다 보니까는 밀려나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이유는. 그렇죠. 근데 음, 좀 프레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음, 가뜩이나 할 양이 많은데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다른 건 막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나는 근데 음, 더 열심히 공부를 집중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막상 또 안 나오고 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어떠셨어요? 가지 왜냐하면 좀 제가 이렇게 그렇죠. 보는 학생 중에서 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영국 교육이 좀 맞았다. 왜냐하면 많은 질문도 하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생각도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뭐 다른 학생에 비해서 많이 준비됐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학도 가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지만 실제로 이제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좀 더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 본인은 저는 공부하기에는 예, 어떠셨어요? 케임브리지죠? 아니면 영국이요? 예, 영국 교육 자체 뭐 캠브리지도 그렇고요. 영국 A레벨도 A레벨은 첫 해가 좀 힘들었었고 왜냐면은 아무리 적합하다고 해도 되게 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거라 가지고 그렇고. 거기다가 또 이제 케임브리지 지원한다고 했을 때 막 바로 첫 해부터 이제 준비를 되게 세게 해가지고 다음 해에 9월에 하는 거잖아요. 얼리하게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 갇혀가지고 빠른 시기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지원하다 보니까는 너무 할 게 많았었고 그래서 힘들었던
거긴 하는데 A2 그러니까 두 번째 해 때는 그래도 이제 그게 다 제껴지고 나서 이제 세 과목을 하다 보니까 훨씬 쉽긴 했어요. 근데 케임브리지는 많이 좀 다른 얘기였고 사실 케임브리지 돌이켜 봤을 때 뭐 슈퍼비전이나 에세이 쓰는 거 자체는 괜찮았어. 자체는 괜찮았는데 양이 너무 많았었던 게 따라가는 게 좀 힘들긴 했었어요. 따라가긴 했으나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막 맨날 아프고 그랬었어요. 아프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감기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앓고 또 나오면은 한 3일 뒤에 또 배가 아프고 그래서 또 막 5일 가고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아팠고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막 아픈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했던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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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음. 진짜 졸업하고 나니까 아픈 적이 거의 없어요. 나 19년도에 졸업해가지고 지금 횟수가 10년째인데 아픈 적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아시는 분이 뭐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지금 스타트업을 대표로서 하고 있고 한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분야긴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분야인데 뭐랄까 정말 다른 의미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분야인 건 맞은데 케임브리지 때처럼 아프진 않아요. 예.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 자체는 흥미롭고 재미있었고 배울 게 많았었으나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양이 적었으면은 재밌게 다녔을 것 같은데 양이 너무 많고 빠른 페이스로 전개되다 보니까 이게 결코 즐겁지만 않았고 사실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논리적 비판적 사고네요. 왜 이게 그 에세이 쓰고 말을 인터뷰를 잘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논함의 이치라는 뜻이고 사고를 이치에 맞게 전개하는 과정이나 원리인데 비판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근거의 문제점 파악해서 기반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오류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위에 뭐라고 할까요? 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방금 한 말. 내가 케임브리지 학생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힘들고 아팠대요. 음,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가면 아프는구나. 자주 아프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는 제 개인 한 명이 얘기했던 건데 그 한 명 샘플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럴 것이다고 일반하면 안 된다. 그런 또 이유인 그런 오류인 것이고 뭐 순환 논증은 어 나는 아까 그 예시 약대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유는 그게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결국에는 다른 워딩이 되었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고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어떤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가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나는 그 지금 인생에서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한국에 남아가지고 계속 그냥 대학 다녀 공부하는 거,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 고등학생이라고 쳐봐요. 그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미 나는 영국 유학 가는 걸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미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유학 가면 안 될 이유들이 충분히 많고 사람들의 주위에서 말리고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데 나는 이미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은 다 기약해버리고 영국에 가야 될 이유, 영국 유학을 해야 될 이유만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의 오류라는 게 이런 것이고 인신공격 오류는 말 그대로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메신저. 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선호 실장 원장님을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그 이선호 원장님이 영국 유학을 꼭 가야만 한다. 음, 그런 이유를 설명을 막 하시는데 제가 그 이유는 잘 듣지도 않고 근데 이선 원장님은 전과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전과가 있어. 라고 하는 이유로 전과다라는 이유로 그냥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건의의 호소는 바꿔서 이선 원장님이 지금 20년간 영국 유학 관련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다. 20년간 영국 관련 사업을 해오신 이선 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맞을 것이다. 그냥 믿어버리고 주위에 말을 하고 뭐 이런 식. 건의의 호소인 거죠. 피장파장이라는 것은 뭐 어, 네가 맞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은 것이다 아마 이런 걸로 기억해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논리와 비판적인 사고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글을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어로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 뭐 당연한 소리죠. 이 학교를 갈 그, 거니까. 그 방금 네, 전에 그 네, 내용에서 네네. 방금 전에 내용에서 그 뭐죠? 뭐 오류 뭐 이런 부분 논리적 사고, 논리적 비판적 사고 이 부분에서 사실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뭐 영국에서 톱 학교를 가고 하려고 하면 인터뷰 준비라든지 자기소개서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환자가 있다. 이 환자가 어떤 뭐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걔는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편협한 의견 아니면 잘못된 정보 그다음에 어떤 하나 가지고 뭔가 좀 잘못되게 좀 이끈다든지 왜 이런 부분이 좀 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발표라든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해보고 다른 사람이 좀 의견을 듣고요. 왜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오류라든지 왜 이런 것을 수정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뭐 이런 식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이걸 오류 범하지 않기 위해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많은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 상대방에서 반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그건 오류기 때문에 반론을 해주겠죠 상대방이. 그러면 그걸 수정해서 또 얘기를 하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뭐 논리적 얘기가 되고 비판적이 되고 당연히 그저 말하는 거라든지 그다음 에세이에서 설득력 있는 왜 이런 글이라든지 말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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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조금 첨언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영국에서 에세이 쓰거나 기본적인 공부를 할 때, 혹은 뭐 시험을 볼 때, 단순히 그 의견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견이란다. 정보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사실 되게 낮은 비중이 20, 30%밖에 안 돼요. 보통 그 수치화했을 때. 나머지 다 자기 의견을 대신하는 건데, 단순히, 나는 이렇게 이게 흥미롭다, 뭐, 재밌다 하는 게 아니고, 왜 재밌는지, 그리고 재밌지만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수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좀 접근 훈련이 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면접 이게 사실 이 세미나 지금 자료가 당시에 그 옥스포드 케임브리지나 어떤 의대 쪽 타겟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간단히 할게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 이 면접관들이 들을 수 있게 자기 사고 머릿속에 돌아가는 내용을 크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만 잠깐만 이게 헷갈린다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를 투명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투명하게. 물론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간은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내뱉는 게 아니고 정리를 잠깐 해본 다음에 그냥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고 해도 왜냐하면 어차피 정해진 답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틀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5초, 10초 정도 해놓고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후에 해놓고 그냥 크게 말을 밖으로 하는 거예요. 말을.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거를 끄집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플러스 사고 그래서 영어 사고 둘 중 한 개라도 안 되면 면접 통과는 당연히 힘든 거죠. 많은 연습을 해봐야 되고 이 부분은 꼭 면접 아니어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스피킹을 할 때 이건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에서 영어만이 아니고 언어라는 것 자체에서 봤을 때 사실 언어적인 요소하고 비언어적인 요소를 봤을 때 의외로 리서치 결과를 보면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7, 80%예요. 7, 80%.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 사람의 논리와 막 이성적인 사고 그런 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데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말투, 공감력, 표정, 제스처, 헤어스타일 막 이런 식으로 비언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음, 정말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이 막 예뻐요, 잘생겼어요, 목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들려요. 그러면은 내용이 조금 별로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그럴싸한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외모를 되게 많이 봐요. 외모를 많이 보고 제스처, 표정, 말투 되게 신경 쓰고 그래서 그 더운 여름 와중에도 풀세트로 정장 껴입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 막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면접이나 막 혹은 뭐 영어로 다른 사람 막 말할 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도 영어 스피킹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많이 간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한국어로 생각을 해봐도 이 부분을 뭐 신경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영어가 아니어도 한국어가 아니어도 그냥 언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 비중이. 예, 그래서 면접이건 아니건 스피킹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녹음 혹은 녹화를 해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긴 돼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뭐 옥스브리지나 의대만이 아니고 뭐 취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도 준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녹화 많이 해보고 혹은 상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뭐랄까 연습을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기 놓치는 게 많아요. 음. 혼자 하면은.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이렇다. 그리고 이 부분은 케임브리지 퍼블리싱 이거 잠깐만 얘기할까요? 예, 예. 좀 해주시는 게 예, 좋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옥스포드랑 케임브리지에 있는 그런 특유한 시스템, 고유한 시스템인데 지금 이게 그런 장면이에요. 사진이. 그래서 이 교수 혹은 PhD 고학년인 사람이 튜터로 와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쓴 에세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디베이트 내지 뭐 디스커스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케임브리지 교육의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학생들은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슈퍼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수포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옥스포드 옆 동네에서는 튜토리얼이라고 다르게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당 적게는 1에 많게는 4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막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에세이 쓰는 게 데드라인이 슈퍼비전 전 막 한 24시간 전 혹은 48시간 전에 있는데 막 한 주에 월, 화, 목, 금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보통 에세이 가지고 하는데 에세이 하나당 뭐 1,500에서 2,000자 한 개당 일과될 책이 뭐 1에서 5권 논문이 5에서 10편 이걸 다 읽어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에세이를 쓰는데 필요한 거를 가져가서 읽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필요한 게 딱 한 권이다. 논문 5편이면 된다. 뭐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더 필요한 건데. 그래서 예, 뭐 교수, 포닥, 렉처러 등 과에 1대1에서 1대3 뭐 더 많은 경우는 있기는 한데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대1 선호를 많이 했는데 왜냐면은 말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말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걸 원치 않는 경우는 더 큰 규모를 원하겠죠. 무척하게. 1대4 막 그런 거 원하겠죠.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이제 렉처와 에세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3년 혹은 이제 그 이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의 공부가 나한테 적합한지 내가 이걸 즐기면서 혹은 즐기진 않더라도 이런 시스템 하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는 내가 유형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은 이런 슈퍼비전이라는 시스템 맛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맛보기. 면접관이 보려고 하는 것도 이 지원자가 케임브리지에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시스템 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순히 물론 똑똑하고 뭐 어쩌고 한 게 중요하지만 단순히 똑똑하고 막 어쩌고 한 것보다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에세이 요구되는 스킬 당연히 영어 당연한 거죠. 빠른 독해 너무 이게 읽을 양이 많다 보니까 빠른 정보 습득, 정확한 정보 습득, 정보 정리, 정보 융합, 작문 능력 이거는 퀄리티와 속도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비판적인 사고가 이럴 때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스킬셋이 단단하게 갖춰진 학생일수록 학업을 따라가는 게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방금 말씀드린 건 에세이고 슈퍼비전 내에서 요구되는 건 무엇이냐? 당연히 잘 들어야겠죠. 잘 들어야 그에 적합한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에세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에세이가 묻는 게 정확히 뭔지를 파악을 해야 적합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슈퍼비전도
교수 혹은 뭐 다른 학생이 말을 하는 걸 잘 들어야 이제 거기에 대한 적합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 활발한 참여, 비판적인 사고 입장, 비판에 대한 수용.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교수건 학생이건 반대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퍼스널하게 테이크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반대되는 의견도 있구나, 저런 다른 의견도 있구나 하고 그거를 그냥 신기하고 재밌게 받아들이면서 그건 그렇긴 한데 또 내 의견은 이렇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죠. 사실 이게 한국 학생들 많은 경우에 좀 그러니까 잘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 그러면 되게 좀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뭐랄까 좀 관성이라고 하면 되나요? 성향을 영국에서 따라가려면 타파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더 막 강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아까 드린 말씀 플러스 많은 독서 토론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천적으로 향상 가능하다. 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뭐 그 질문 지금이라도 있으시면은 제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0분 정도 동안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원장님도 괜찮고 참여하신 분들도 괜찮고 꼭 네. 이 오늘 이 슬라이드로 말씀드린 케임브리지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어도 앞에 말씀드린 사고력 관련이나 아니면 뭐 영어 부분 혹은 뭐 그 외에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무 질문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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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개인적이거나 좀 곤란한 거 빼고는 다 음, 받겠습니다. 음. 아까 그 캠브리지 얘기 뭐죠? 이건 공부하는 얘기는 네, 아니긴 하는데 그 네. 펀팅하고 이런 거, 펀팅보다도 지금 왜 그 캠브리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옥스퍼드라는 얘기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옥스퍼드요? 네, 뭐 디아더 플레이스 그런 말 하죠. 네, 그죠? 근데 옥스퍼드란 말 뭐냐 하는데 네, 그래. 디아더 플레이스라고 좀 조킹리 그러니까 조크의 일환으로서 하기도 하는데 뭐 제가 겪은 바로는 옥스퍼드란 말 그냥 합니다. 제가 네. 옥스퍼드 가서 펍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규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마시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예, 예. 캠브리지란 말을 하면 벌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 예. 얘기를 했고. 그건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뭐 술 마실 때 벌칙 게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재미를 돋구기 위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옥스포드라는 말이 짧고 쉬우니까 그냥 하고요. 그냥 농담 따먹기 할 때는 그냥 디아다 플레이스라 해가지고 그냥 그 다른 동네가 음, 음, 옥스포드를 의미하는 거라 가지고 그런 음,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음. 혹시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뭐 학생들끼리 캠브리지가 옥스퍼드도 더 좋다. 뭐 옥스퍼드는 또 달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뭐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많죠. 특히나 갓 입학했을 때 그 소위 말해서 어깨 뽕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대화는 저학년 때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진짜 진지하게 막 무시하기도 하고 옥스퍼드를 진짜 근데 이게 저학년 때 이제 초반에 많이들 그러고 학년 올라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많이 가끔 있긴 해요. 학년 막 9학년 돼도 그런 경우도 있고 졸업해도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음,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놀겠죠. 근데 저학년 때는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긴 해요. 정말 막 진지하게 오스포드를 좀 깔보는 것 같은 발언들을 하고 보시를 네. 하고 네. 예, 자부심이 좀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좀 저학년 때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부하고는 좀 이렇게 관련된 내용은 아니긴 하는데 혹시 그 한국에 와서 예를 들면 캠브리지 네. 출신이니까 뭐 되게 좀 좋다 아니면 뭐 캠브리지 출신 뭐 이런 사람 모임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이 모임하는 게 있어요. 네. 연말에 주로 하는데 이제 저는 2019년 졸업하고 바로 이제 돌아왔을 때 코로나가 발발이 아니고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모임이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못 나갔었고 제가 아는 지인들은 다 지금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애는 한 달에 건너가는 경우나 막 그런 경우 음, 막 그런 식이고 지금 여기 사진 이 장면 튼 이유가
제가 19년도 졸업을 했고 팬데믹이 발생한 게 20년도란 말이에요. 저는 다행히도 이런 광경을 피했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졸업하는. 이게 지금 이게 졸업식 때 입는 옷이에요. 예. 평상시에 이런 옷을 입는 건 아니고 졸업식 때 이런 식으로 이 흰색 털 달린 걸 입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걸 대여를 많이 돼요.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안 샀고 대여를 했는데 예, 저 때는 이런 식으로 다행히도 마스크를 안 쓰고 지나갔고 딱 졸업하고 19년도 졸업하고 20년도부터 이제 초반이었죠. 20년 3월, 2, 3월부터였으니까 강의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렉처도 비대면으로 하고 아니면 캔슬도 많이 되고 되게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하여튼 저는 다행히도 이런 상황을 좀 피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점이나 뭐 그런 뭐 느끼는 바가 있냐. 이점 네. 당연히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봤을 때는 학벌로 이득을 덜 볼 수 있는 좀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스타트업도 네트워킹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좀 자연스럽게 출신 대학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가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되게 좀 많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당연히 제가 대표로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처라든지 이제 뭐 지원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혹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다만 그게 직접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주느냐 하는 막 그런 거는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뭐 그게 아닌 대인관계 할 때라는 당연히 뭐 있습니다.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엔 워낙 좀 학벌이라는 게 주는 메리트가 전처럼 크진 않다 보니까 뭐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뭐 아주 큰 그런 메리트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또 반면에 불편한 점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죠. 큰 기대를 갖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충족해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올 수 있고 그렇죠. 혹은 그렇죠. 뭐 그냥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많은 집안에서 유학을 보냈으니까 케임브리지 간 것도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거는 뭐 유학생으로서 이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따가운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의대를 가고 뭐 어디를 가고 하는 게 돈이 많다고만 될 수 있는 문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아닌데 이제 외부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뭐 의대, 영국 의대, 케임브리지 뭐 그거 돈 많은 집안에서 그냥 돈 많이 써서 과외랑 하고 하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얕잡아 볼 수도 있고. 뭐 근데 사실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투 내지 선입견이고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기에는 사실 인생이 되게 짧고 바쁘죠. 할 게 많고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그렇죠. 무시하면서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저런 의견들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좀 진지해서 좀 물어봤고요.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네. 다음 주에는 조금 아까 처음에 자기소개서 했었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 본론 부분 어떤 게 포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 어떤 건지 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플러스 에세이로 한번 그렇게 예, 에세이를 제가 조금 더 많이 좀 구해 보고 제 학생들 좀 네네 지원자가 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네.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왜 이렇게 그죠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가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좀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생들 거 그다음에 저희 해외 학생들 거 있으니까 그런 걸로 네. 한번 좀 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좋은 강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참여해 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